35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여러분, 35년 동안 단 한 사람을 마음에 품어본 적 있나요? 아무 연락도 없이, 아무 약속도 없이 다시 만날 수 있으리란 보장도 전혀 없는데, 그저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55살의 여성, 성은 씨입니다. 영상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 그녀의 낡은 컴퓨터 이메일함에 갑자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 4글자, 나야, 지훈. 그 순간 성은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고, 손은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36년 전, 단 한 사람에게만 마음이 간 적 있던 그 시절, 버스에서 말없이 휴지를 건네주던 그 소년,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린 그 아이, 그가 보낸 첫 번째 메시지. 하지만 성은 씨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35년 동안 그리웠던 바로 그 사람 맞을까? 35년 전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재회는 과연 기적일까요? 아니면 비극의 시작일까요? 그 질문으로부터 오늘의 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고등학생 시절의 성은은 누가 봐도 차갑고 말 없는 아이였습니다. 반 친구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죠. 얼음공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성은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요. 성은의 집은 엄격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생각의 표현도, 자유로운 외출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자유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학교와 학원집, 그게 성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성은을 사랑했을까요? 아마 그들 나름대로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성은에게는 답답함이었고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은은 학교에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대꾸가 없었고 누군가 다가오면 더 차갑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쟤 왜 저래? 친구들의 수군거림도 들렸지만 성은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 진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성은을 매일같이 조용히 말없이 바라보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 지훈은 원래 말이 거의 없는 무뚝뚝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에게도 툭툭 던지는 스타일. 감정 표현이라고는 응, 아니, 괜찮아 정도.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고 웃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은에게만큼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둘은 학교가 달랐지만 같은 통학버스를 탔습니다. 성은은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고 지훈은 그런 그녀를 한 번도 눈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항상 성은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지훈은 성은이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리면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성은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성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작은 휴지 한 장이 성은에게는 설레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알아봐 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은은 그 휴지를 버리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은은 지훈에게 예전만큼 차갑게 굴지 못했습니다.
버스에서 지훈이 타면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쳐다보게 되었고 지훈이 자신을 보고 있으면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성은에게만큼은 달랐습니다. 성은이 울면 말없이 옆에 서 있었고 늦은 시간 집으로 걸어갈 때는 몰래 뒤에서 걸음 속도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성은이 학원을 빠지고 혼자 공원에 앉아 있을 때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왜 학원 안 갔어? 성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면 그냥 쉬어도 돼. 성은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안도감. 처음으로 느껴본 따뜻함. 성은은 처음으로 마음속 감정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이 버스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성은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아픈 건가? 하지만 연락처도 없었고 학교도 달랐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은은 우연히 지훈의 친구에게서 들었습니다. 지훈이? 걔 이사 갔어. 뭐? 부모님 사정 때문에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던데. 그 순간 성은은 세상이 무너져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성은에게 말할 시간조차 없이 떠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락처도 약속도 추억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지훈은 떠난 뒤에도 밤마다 버스에서 울던 성은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할 걸, 내 연락처라도 줄 걸. 그 후에는 3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성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훈이 떠난 후 성은은 다시 예전의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대학 생활 중에도 부모님의 통제는 더욱 더 심해졌고 성은은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사랑도 없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공포스런 폭언과 폭력, 눈물로 보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성은은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들었습니다. 오랜 시달림 끝 성은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문득 학창 시절 지훈이 생각날 때도 있었습니다. 지훈이, 그 애는 잘 살고 있을까? 언젠가 한 번쯤은 만날 수 있을까? 35년 전 그 옛날이 그리웠습니다. 지훈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지 않은 자신이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성은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성은의 삶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고달팠습니다. 마트, 배달, 식당, 내일은 나아질 거야.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은을 보며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성은은 항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안 힘들어.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때론 이대로 모든 것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은은 작은 희망을 찾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작은 사업을 시작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성은은 마지막 남은 돈까지 끌어모아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아, 제발 잘 되어야 해.
이제 아이들한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모든 돈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성은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 하지만 뛰어내릴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대학생활 내내 성은을 잊지 못했습니다. 성은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지훈 역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의 결혼 생활은 쇼윈도 부부의 전형이었습니다. 성은이라는 빈자리는 단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후 지훈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일에 매달리며 살았지만 성은을 찾는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주변 인물들을 동원하고 SNS를 이용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될수록 성은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오랜 시도 끝에 우연히 성은의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잘 살고 있을까? 연락을 해봐도 괜찮은 걸까? 당장이라도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반가웠던 마음도 잠시. 지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나야 지훈. 혹시 나 기억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훈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성은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35년이 지났는데 정말 그 사람일까? 너무나도 그리웠던 그 이름. 얼마나 기다렸던가요? 그 사람이 나를 찾았어.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해? 성은 역시 숨이 멎을 듯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자신의 처지가 돌아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성은의 가슴과 머리는 성은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끝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아는 그 지훈이 맞아? 그렇게 35년 일한 세월을 뚫고 두 사람의 이메일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가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35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고 서로가 어떻게 변했을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메일을 주고받을수록 둘의 마음속 오래된 감정이 천천히 꺼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성은에게 물었습니다. 성은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행복해? 그동안 성은이 걸어온 시간은 지훈의 가슴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내가 곁에 있었다면 성은이가 덜 힘들었을까? 그리고 어느새 둘은 매일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1년간의 이메일 끝에 지훈이 말했습니다. 성은아, 너 보고 싶어. 성은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36년이 지난 지금 만나면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성은도 지훈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오래된 카페. 지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성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만치 들어온 사람은 지훈은 숨이 멎었습니다. 성은도 지훈을 보는 순간 주체할 수 없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6년의 세월만큼이나 어색함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먼저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은아, 정말 오랜만이야. 성은은 옅은 미소와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36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서름, 그 모든 감정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훈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재회 후 지훈은 성은을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지만 성은에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성은의 퇴근 시간에 맞춰 우산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은행, 인터넷, 예매, 장보기 등 사소한 것도 어려운 일도 모두 대신 처리해주고 밤엔 잠들 때까지 따뜻한 이야기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아이들 취업, 진학까지 함께 도와주고 성은의 건강도 살뜰히 챙겼습니다. 성은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재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은이 일이 끝난 뒤 카페에서 지훈을 만나는 날,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따뜻한 생강차. 너 예전에 찬 거 많이 마시면 배 아팠잖아. 성은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이야기했던 사소한 습관을 지훈이 36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바람 많이 불더라. 너 손 차가울까봐 챙겨왔어.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무뚝뚝함 속에 스며든 따뜻함이 성은의 마음에 조용히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성은은 오랫동안 다리 통증이 있어 비탈진 언덕을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 저만치 돌길이 나타나자 성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아무 말 없이 먼저 걸어가 돌부리들을 발로 밀어 정리하고 위험한 부분을 확인한 뒤 돌아왔습니다. 이제 괜찮아. 천천히 가자. 지훈아, 그걸 다 내가 왜? 성은이 어쩔 줄 몰라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보고 너 다치면 안 되니까. 성은은 순간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성은이 여러 가지 일들로 혼자 조용히 힘들어할 때에 지훈은 말하였습니다. 성은아,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돼. 그리고 나한테 기대어도 돼. 넌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얼마나 든든한 말인가요? 성은은 혼잣말로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보호자? 성은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벅찬 말이었습니다. 지훈, 누가 이 남자를 무뚝뚝하다 말했나요? 재회 후 몇 달 뒤 지훈은 성은이 자주 병원에 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은아, 요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정기검진이야. 하지만 지훈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은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고 가끔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은의 집에서 우연히 테이블 위에 놓인 진료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지훈의 눈에 들어온 두 글자, 충격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양.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성은아, 이게 뭐야? 성은은 당황하며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지훈은 놓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성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내가 걱정할까봐.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너의 보호자잖아. 너의 일인데 당연히 내가 알아야지. 지훈은 성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은아, 우리 정말 어렵게 만났잖아.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 우린 함께 할 거야. 내가 있잖아.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성은은 무너졌습니다. 36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견뎌왔던 성은에게 함께 하자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지훈은 성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픈 날도 병원을 가는 날도 그 어떤 힘든 날도 지훈은 성은의 곁을 지켰습니다. 성은이 힘들어할 때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나 때문에 너가. 무슨 소리야? 난 원래 내 거였어. 36년 전부터. 덕분에 성은의 병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은의 아이들도 명문대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은 역시 지훈의 도움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커리우먼으로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지훈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성은은 자신감을 찾았고 하고 싶었던 일에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이라는 형식보다 서로의 삶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걷고 같이 식사하고 가끔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지훈아, 기억나? 버스에서 내가 휴지 줬을 때, 응, 너 울고 있었잖아. 그때 정말 고마웠어.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 날 챙겨주는 설레임이었어. 지훈은 성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때부터였어. 내가 좋았던 건 둘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36년을 기다린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어느 날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은아,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알아? 성은이 물었습니다. 뭔데? 지훈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너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성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더라도 나는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 너랑. 지훈아. 성은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너랑 함께하고 싶어.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 가을의 끝자락, 지훈은 성은을 데리고 조용한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36년 서로를 그리워하던 세월 동안 둘 다 한 번쯤 찾았던 장소였습니다. 언덕 아래로 노을이 천천히 물드는 순간 지훈은 깊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은아, 우리가 다시 만난 게 기적이라면 나는 그 기적을 매일 지키고 싶어. 성은이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내가 함께 있어준다면 남은 인생을 행복으로 채울 자신이 있어. 우리 너무 먼 길을 돌아왔잖아. 이건 운명이야. 나와 함께 해줄래? 성은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다가가 살아온 세월 동안 느낀 모든 상처와 고마움과 사랑을 담아 그를 꼭 안았습니다. 응, 이제는 놓치지 않을게.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날 이후 둘은 함께 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꾸밀 때마다 지훈은 성은의 동선을 고려해 가구 높이, 조명 밝기, 문턱 높이까지 세세하게 체크했습니다. 성은은 그런 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넌 무뚝뚝하지 않아. 세상 누구보다 따뜻해. 해질녘 바닷가, 잔잔한 파도 소리 사이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두 사람 사이에 말하지 못한 감정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말없이 성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이게 뭐야? 가만 있어봐. 지훈의 손끝은 조금 떨렸지만 표정은 늘 그렇듯 무뚝뚝했습니다. 상자 속에는 반짝거리는 팔찌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성은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며 낮게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성은아, 응? 넌 이제 아무데도 못 가. 성은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자 지훈은 아주 희미하게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수갑이야. 뭐? 넌 이제 아무데도 못 가. 평생 내 옆에 있으라는 뜻. 농담처럼 던진 지훈의 말에 성은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성은이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절대 너 놓지 않을 거야. 남은 시간 길지 않아도 괜찮아.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우리 함께. 성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6년의 그리움과 사랑이 가슴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스쳤습니다. 팔찌가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성은은 울컥해 아무 말도 못하고 지훈의 팔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응, 여기 있을게. 내 곁에. 지훈은 성은의 머리를 한 손으로 감싸 안았고 지훈의 눈가도 촉촉히 젖고 있었습니다. 팔찌가 채워진 성은의 손목과 그 손을 감싸쥔 지훈의 손. 바닷가의 노을 아래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두 사람의 손은 더 단단히 맞잡혔습니다. 그리고 둘은 그 어떤 커플보다도 애틋하고 단단하게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 두 사람은 인생의 절반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지금 그들은 말합니다. 그 긴 시간도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 흐르는 세월 속에 주름도 늘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는 두 사람. 지훈은 성은의 손을 잡으며 성은을 부릅니다. 성은아. 응. 성은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35년 동안 서로를 잊지 않았던 건 결국 다시 만나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운명이야. 지훈이 말했고 성은은 지훈의 손을 꼭 쥐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우리는 운명이었어.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립니다. 36년 전 버스 안에서 휴지를 건네던 그 소년. 36년 후 다시 만나 평생을 약속한 그 사람. 때로 사랑은 늦게 피어도 더 아름답습니다. 때로 사랑은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완성됩니다. 성은과 지훈의 이야기는 그런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 고달팠던 성은의 인생에도 마르지 않았던 눈물이 멎고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5년을 기다린 사랑, 포기하지 않은 마음, 다시 만난 기적.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잊지 못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용기 내지 못했던 사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35년이 걸렸어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